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초청해주신 권순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봇 베이스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발표하신 현사분하고 목적은 비슷하고요. 단지 이제 저 방법을 magnetic actuation하는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임상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서로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 드릴 것 같고요.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고요. 저희 결국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베스큘러 트리트먼트를 하는 건데 뇌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장도 그렇고 말초도 그렇고 결국 이제 가이드와이어나 카테터를 액티브하게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면 아마 시술 시간도 빨라질 것이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엑스레이 노출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혈관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와이어 카테터를 매그네틱하게 좀 더 빠르고 정밀하게 액션해 보겠다 이런 건데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모르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들 더 잘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아이디어는 기존에 한 1960년대, 50년대 영화에서 보던 이런 트리트먼트를 그때는 저희가 뭐 영화 감독하고 싸웠어야 됐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뉴스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이 진보했기 때문에 상상하던 것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아마 선생님들이나 저나 어릴 때 만화 영화에서 핸드폰 쓰는 것을 보면서 가능할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 이미 다 쓰시고 계신 것처럼 아마 이미 이런 상상하던 기술들이 현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조금 더 저희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이 아마 임상 현장에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동영상들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동영상과 똑같은 원리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제어가 되면서 그 자기장 내에 있는 이런 마그네틱 오브젝트,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마이크로 로봇이가 부르고요. 그것을 뭐 약물 전달 시스템 또는 카테터 시스템이라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러니까 로봇 공학이 있기 때문에 로봇이라 부르긴 하지만 꼭 로봇이라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얘들이 지금 보이는 것들이 다 자기장에서 원격으로 위치와 방향이 제어가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들은 이제 다 독립된 로봇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 구속 로봇입니다. 그래서 가이드와이어 끝단에 구속되어 있는 로봇이고 저희가 약물 전달이나 세포 전달용으로는 따로 독립된 로봇들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좀 배경 설명이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혈관 중재 시술을 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그 세미 또는 오토 컨트롤이 가능한 가이드와이어 카테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의사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매그네틱 컨트롤이 되는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코린도스 설명이 있었지만은 여기도 카테터 가이드와이어 등을 이제 매그네틱하게 다시 그 메커니컬하게 스티어링 와이어거나 해서 컨트롤하는 거고요. 그 외에 한 가지 접근 방법이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현재 제가 알고는 유일하게 부정맥용으로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스트로탁식 미국 회사고요. 여기는 이제 요 안에 보시는 것처럼 연구 자석의 위치와 방향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제어하고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테터 끝단을 방향을 정밀하게 제어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부정맥 시술용으로 쓰이는 거고요. 이 회사는 2019년도 말에 이렇게 3세대 자기장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업화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성모병원에는 2세대 스타트탁식 하나 들어있고 3세대는 이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접근하는 방법이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자기장으로 컨트롤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대신 저희는 연구자석이 아니고 전자석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전자석을 쓴다는 말은 이제 코일에 전류를 흘려줘서 자기장을 컨트롤하는 것이고요. 이 연구자석과 전자석의 가장 큰 차이는 연구자석은 수술실에 기계가 한번 들어오면은 항상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수술실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의 용도를 높이려면 전자석이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계적으로 자기장이긴 하지만 기계적으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제어 정밀도나 제어 자유도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결국 기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을 이제 다 전자석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전류자가 됩니다. 전류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빠르고 자유도가 높고요. 가장 크게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쓰지 않을 때 전류를 끄면 자기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술장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관련 연구팀들이 꽤 있고요. 그중 일부만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제 지난해 나왔던 MIT에서 나왔던 이런 그 코र्स 가이드와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연구자석으로 여기도 제어를 하게 되고요. 이게 지난해 나왔던 그 캐나다에서 나왔던 MRI를 이용해서 자기장 가이드와이어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관련 분야에서 저희도 이제 2개 정도 중요한 논문을 냈고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룹인데 2015년도에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가이드와이어를 컨트롤하는 연구를 했었고요. 의사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에 카테드라이션이 처음에 개발된 건 1929년이고요. 독일 의사 선생님이었고 이분이 1956년대 노벨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카테타 가이드와이어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은 현재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그 원리는 똑같이 매뉴얼로 의사 선생님들이 넣으면서 손끝의 감각으로 리전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조금 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이드와이어 끝단에 뭔가 저희가 부르는 마이크로봇, 그래서 마이크로봇이라는 것을 부착하고 이 마이크로봇은 뭐 다양한 재료, 다양한 모양이 되겠지만은 어떤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전자석이나 또는 연구 자석을 써서 자기장을 컨트롤해서 요 끝단을 의사 선생님들이 요 가이드와이어를 밀어 넣으실 때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만 더 당겨주고 조금만 더 각도를 만들어주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환자 머리 주위에 이렇게 전자석이 뭐 8개 정도 배치가 되고 자기장을 컨트롤해 주면서 외부 자기장으로 가이드와이어 끝단을 조금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뭐 뇌동맥류에 가이드와이어가 가고 뭐 코일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헬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가이드 와이어스 S라고 붙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연구를 한 지 오래됐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좀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배워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런 배움이 있을 때마다 로봇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폴리머에다가 자석을 넣고 또는 뭐 자석 2개 넣고 그 이후에는 그 자성 컴포지 폴리머를 만들고 자석을 넣고 때로는 그 실리콘 튜브에다가 플루이딕 자석을 넣고 여러 가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각각의 로봇 디자인을 다룰 수 있습니다. 각 슬라이드만 다룰 수 있는데 목적은 자기장으로 가이드와이어를 컨트롤하겠다.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논문들도 발표해서 커버 페이지도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가이드와이어 중에 하나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일반 현재 병원에 사용되는 가이드와이어를 저희가 획득을 해서 그 가이드와이어 끝단에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제 폴리머가 있고요. 폴리머에 자석이 조금 이격돼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자석이 자기장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이제 자기장을 주면은 얘들 때문에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잠깐 해서 저희가 뭐 필요한 자기장을 측정을 하고요. 필요한 자석의 크기를 측정하고 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고 실제 제작된 이제 가이드와이어를 가지고 자기장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폴리머이기 때문에 거의 뭐 170도까지도 돌아가는데 이제 가이드와이어라는 게 뭐 어떤 심장이냐 뇌냐 말초냐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가이드와이어도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이드와이어 하나로 모든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은 CTO 또는 뇌혈관을 위해서 만들고 있지만은 딱 타겟 질환이 정해지면은 그 타겟 질환의 위치와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더 적절한 가이드와이어 마이크로봇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건 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아까 코린더스처럼 비슷하게 매스 슬래브 시스템이 있고요. 매스 슬래브 시스템에서 원격으로 가이드와이어고 카테터를 제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일단 팬텀에서 저희가 실험을 했고요. 여기 2D 팬텀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8년도 정도 만들었던 2세대 가이드와이어 마이크로봇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뭐 보시는 바에 조금 더 부드럽고 빨리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컴포짓 그 재료를 가이드와이어 끝단에 달아서 저희가 컨트롤하는 거고요. 여기 2D인데 이제 저희가 그 인비보에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자동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세미 오토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기술적으로는 여기 이제 그 CT나 시술전에 CT를 촬영하고 해서 심장이나 뇌 맵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물론 움직임이 있지만 그 움직임까지 저희 영상으로는 다 보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브랜치의 각도나 위치를 알면은 저희가 이 가이드와이어를 넣어줄 때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 해서 필요한 자기장을 구할 수 있고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공학적으로는 원한다면 자동으로 될 수 있지만은 의사 선생님들 해보니까 조금 더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할 수 있지만은 조금 이따 보실 그 인비보 실험은 저희가 다 세미 오토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저희가 넣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왼쪽으로 15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또 그만큼 자기장을 만들어줘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원 팬텀에서 제어고요. 여기도 이제 브랜치가 Z 방향으로도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오토매틱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 슬레이브 시스템에서 가이드 와이어만 이렇게 넣어주면은 타겟에 따라서 오토매틱하게 자기장이 컨트롤이 돼서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고요. 이렇게 만든 가이드 와이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모병원에 있는 스트로탁식 시스템, 그래서 자기장 시스템은 사업화된 시스템을 사용했고, 저희 가이드 와이어를 가지고 팬텀에서 여기 짧게 보여드리지만은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여기 굴곡진 곳을 한 2개 정도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실험을 이제 그 성모병원 박훈준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박훈준 교수님 말씀으로는 신기하다, 뭐 생각보다 잘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뭐 더 개발할 부분은 많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물 실험을 위해서 이제 개발한 이제 3차원 대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C암이 2개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술대 밑에 코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코일 시스템이 있어서 자기장 제어와 영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시스템 팬텀으로 실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C암이 로딩이 되고 저희가 2개 그 바이플레인 C암에서 영상을 탑 앤 사이드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정합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박동, 고정 이런 것까지 다 되고요. 그리고 수술 내비게이션에서 수술 패스도 제한이 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마그네틱 필드 컨트롤해서 원하는 위치 갈 수 있지만 이게 팬텀에서 그런 게 가능한데 공무 실험할 때는 그 조금 뭐 기존에 시술하신 방법과 좀 달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아직 뭐 익숙하지 편치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했고, 똑같은 지금 보여드린 대형 시스템에서 저희가 이제 그 팬텀 실험을 한 겁니다. 3차원 영상에 3차원 팬텀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이제 굴곡진 브랜치나 이런 데서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원하는 방향으로 어시스턴트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시스템은 수술장하고 가능하면 비슷하게 만들려고 일단 시도를 했고요. 수술 침대 밑에 코일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초음파를 가지고 그 처음에 가이딩 캐테터를 넣고 배지를 가지고 실험했고요. 이 실험은 저희가 분당 서울대병원의 윤창환 교수님 하고, 그리고 성모병원의 박훈진 교수님 같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대지에다가 CTO 모델을 만들고 이제 가이드 와이어로 원하는 위치까지 가는 실험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케이스처럼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저희가 실험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신장애까지도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이 실험은 진행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제일 어려움이 이제 연구기관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엑스레이 시스템을 갖추고 시술을 하려고 하니까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 엑스레이를 켜놓고 그 같은 공간에 연구자가 들어가서 실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는 병원에서는 되는데 연구기관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아마 아까 조금 전에 발표하신 분도 오창에서 다 실험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쪽에 이제 그 관리자가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중간에 사실 못했고요. 그 관리자가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통해서 병원에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처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예외적으로 통과를 지금 신청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아마 이번 달에 통과가 되면 다시 동물 실험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앞에 서론을 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시간은 조금 빨리 지나갔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제 보신 것처럼 기존의 가이드와이어 카테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마그네틱 컨트롤 시스템을 추가를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어시스턴트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이드와이어 또는 카테터 끝단에 마이크로 부착해서 자기장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매스 슬레이브 시스템을 달아서 필요하다면은 원격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시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전혀 방사능에 노출이 되지 않고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동물 실험을 몇 번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매스 슬레이브 시스템보다는 기존에 이제 매뉴얼로 손으로 넣으시면서 그 필요할 때 왼쪽, 오른쪽, 뭐 위로, 아래로 이렇게 어시스턴트를 주는 걸 조금은 더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실험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기술적으로는 매스 슬레이브 시스템이 가능하고, 현재 그 동물 실험한 경험으로서 의사 선생님들은 세미 오토를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CT 또는 엑스레이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레지스트레이션, 내비게이션 등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일단 CTO에 대해서 칼리악 내비게이션, 심장 혈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조금 많이 했고, 이제 뇌혈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아직은
기초 연구 정도 지금 진행했고 앞으로 연구를 더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똑같은 가이드와이어지만은 뇌에 들어가는 거하고 심장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뇌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은 아마 뭐 뇌동맥류나 이런 데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 학교지만은 뭐 기술적으로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2019년도에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전시에서 저희가 2등상을 받게 됐고요. 작년에는 국가제작지식위원회에서 수상을 하게 됐고 올해는 국무총리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건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연구를 하다가 조금 가능성이 보여서 지난해 2019년도에 이제 스타트업 조그만 기업을 시작을 했어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임상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하고 그리고 임상용 시스템 가기 전까지 이제 연구용 자기장 제어 시스템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한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아마 저희가 이걸 사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해보니까 이게 심장용어는 현재는 국내에서 2등급을 받고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기장 제어 시스템이. 그래서 아마 저희도 2등급 또는 3등급이면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그전에는 이미 연구용 시스템을 저희가 판매를 했고, 현재 이제 창업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가 요 대형, 소형 각각 하나씩 판매 실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한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산업자원통상부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코멘트나 좀 조언이 있으시면은 감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건국대병원 전여일입니다. 한 90년대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에서 비슷한 자기유도 카테터를 개발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전자석을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어떤 프로시저 시간 동안 계속 전류를 흘리는 건지 그러면 한 어느 정도의 전류가 거기에 흐르는 거고 우리 콘서는 이제 전류가 흐르면 혹시 혈전이 생기거나 뭐 혈액에 변화가 생겨서 컴플리케이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하신 건 있는지요? 일단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전류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 쉽게 말하면 직진 패스에서는 사실 그냥 밀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 브랜치 선택할 때는 전류를 가해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코일이 8개가 있거든요. 그 코일에서 이제 선택된 일부의 코일에서 전류가 주어진 시간 동안 가해지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실험으로는 발열에 이런 문제 크게 없었고요. 또 발열 부분도 저희가 냉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었고 그리고 그 환자 신체 내에서 뭐 혈전에 이런 것들 추가로 발생되냐 그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결국 그 전류를 가해주지만은 환자 몸속에서 발생되는 건 사실 자기장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장이 저희가 MRI에 비해서도 훨씬 뭐 100분의 1 이하 낮습니다. 저희 보통 50ml 테슬라에서 뭐 진짜 많아도 100ml 테슬라인데 100ml 테슬라까지 사실 저희가 만드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50ml 테슬라 기준을 본다면은 MRI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뭐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상업화된 스테레오톡식 시스템에서도 현재까지 그 자기장 자체가 환자에게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예. 가이드와이어의 다이아메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신 거는 이제 480 마이크로미터짜리 보셨고요. 가이드와이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심장용이냐 말초냐 그 뇌혈관용이냐에 따라서 가이드와이어 직경은 저희가 여러 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